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별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2주 전 흰남노에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긴장감 속에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 800여 명은 임시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냈고 군인들과 공무원, 기업체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리고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2주 전 물난리로 공장이 부서지고 펜션 건물이 떠내려갔던 포항 냉천에 또다시 흙탕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 구룡포와 경주 간포에는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지만 다행히 하천이 범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송면 제네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로 방지 벽까지 쌓아놓았지만 다행히 강수량이 그리 많지 않아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 800여 명은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불안해 잠이 안 와요. 물이 언제 또 먼저 맨날 물이 다 막고 싶어가지고. 시골 마을의 경우 마을 이장과 동네의 젊은 주민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우리 동네를 오늘 저녁에 동네 비 오니까 부모님 모셔가라고 연락 드리고 아침에 또 방송해가지고 아들, 딸 집으로 피신을 해라고. 태풍 남마돌은 비보다는 바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려오고 방파제에 부딪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 초속 26.7m, 영덕에서는 초속 24.1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닷가 마을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해일이 더 걱정입니다. 간판과 가로수, 벼가 쓰러지고 사과,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형곡에서는 지난 16일 실종된 60대 여성이 사흘 만에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둘레에 모래를 쌓고 방수벽을 설치했고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와 고무보트를 포항 지역 소방서에 배치해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태풍 남마돌은 비교적 얌전하게 경북 동해안을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14호 태풍 남마돌에 대비해 포항 냉천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고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어제까지 실시된 응급복구에서는 포구대 하천으로 유입된 토석 제거와 하천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 잠수교 등 물 흐름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제거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시급한 냉천 복구는 친수시설 설치는 지양하고 치수시설 중심으로 할 계획이며 앞으로 모든 하천은 홍수 예방을 위해 통수 단면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2주 전 태풍 흰남노로 산사태가 난 포항의 한 야산은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과 맞닥뜨렸습니다. 문제는 산사태 발생 지점이 학교와 바로 붙어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토색 흙더미가 순식간에 주차된 차들을 덮칩니다. 학교 바로 뒤 부지는 완전히 무너져 가파른 절벽이 됐습니다. 지난 6일 오전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물폭탄으로 포항시 용흥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추가 붕괴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2주 만에 다시 포항을 덮친 태풍. 진행 중이던 긴급 복구 작업은 모두 중단됐고 주말부터 태풍 대비가 이뤄졌습니다. 산사태 복구 작업이 일시 중단돼서 이렇게 중장비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방수포와 모래주머니도 설치됐습니다. 산사태가 진행이 안 되도록 일단은 대비하는 작업을 먼저 했었고요.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복구 작업으로 다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2차 붕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확실한 복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항구적인 복구가 됐으면. 특히 산사태 발생 지점 바로 앞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전문기관 진단 결과 중학교 시설물은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진단은 괜찮다고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약간 부모 입장에서 걱정은 좀 돼요. 학교 다니는 게. 교육당국은 우선 2차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철판 설치 등의 임시 조치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임시 조치를 하고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구 구조물. 그 설계 용역이 끝나면은 곧 발주를 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완벽하게 복구할 수. 경북교육청은 대흥중학교 사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금 1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경주 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긴급 지원합니다. 응급복구비 80억 원은 지난 7일 1차로 지원한 40억 원과 더불어 태풍 직접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재난 수습 비용으로 피해 지역에 투입됩니다. 지난 6일 상륙한 태풍 흰남노는 포항 경주 지역에 주택 전파 반파 416동, 주택 침수 5,739동, 농작물 피해 3,391헥타르, 도로 교량 상하수도,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1,268건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3학년도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는데 역시나 지역대학 경쟁률은 내려간 반면 수도권은 높아졌습니다. 수능에서 최저 학력을 맞춰야 하고 정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얼마나 집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경북대는 평균 14.28대 1, 영남대 6대 1, 계명대 6.36대 1, 대구대 4.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5.5대 1, 경일대 5.2대 1, 대구 한의대 6.7대 1, 경운대 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고 의학 계열과 공학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가 강세를 보인 일부 대학만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반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더 높아졌습니다. 내신보다 모의평가 성적이 높거나 중상위권에서의 소신 지원이 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에 따라 100대 1을 넘는 등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와 재수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능 원서 접수 기준으로 재수생과 검정고시 비율은 31.1%로 21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원서 접수 이후 수능 대비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 학력과 정시에 대비해 수능까지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수시에 지원을 했었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상량이나 또 소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합격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부족한 영역이나 단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학습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들며 지역대의 존립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정부가 포스코의 태풍 대비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철강수급 조사단을 제철소로 보내는 한편 태풍이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달 31일부터 태풍 상황실을 운영했고 태풍이 상륙한 지난 6일 전 직원 비상대기 등 대처에 나섰지만 냉천이 범람해 1시간도 안 돼 제철소가 순식간에 잠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마다 포스코 회장이 바뀐 만큼 이번 태풍 피해 책임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멀어지면서 태풍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만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태풍이 멀어지면서 태풍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은 22.3도로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도 21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0도, 포항과 경주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8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농민 등에게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7.1%에 불과한데도 손해보험사들은 가입 독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풍수해보험은 손해율이 높고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5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하지 않고 있습니다.